자, 이번에 보면은 우산에 대한 정보랍니다. 원단은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는 합성섬유입니다. 맞죠? 합성섬유다. 이엔 폴리에스터는 탄소화합물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물을 잘 흡수한다. 우산인데 물을 흡수하면 어떻게 되게요? 우산이 물을 흡수하면은 갖다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우산은 방수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을 잘 흡수하는 게 아니고 방수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틀린 거. 답은 1번. 자, 이 3점짜리 2번입니다. 세 가지 물질 메테인, 뷰테인, 옥테인 다 탄소화합물이죠. 자, 기억해. 탄화수소이다.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탄화수소라고 하죠. 전부 탄소수소. 기억은 맞네. 니은의 탄소 원자수분의 수소 원자수는 옥테인이 뷰테인보다 크다. 옥테인은 그 화학식에 나와있죠. 탄소 8개, 그 다음에 수소 18개. 뷰테인은 탄소 4개, 수소 10개. 그러면은 뭐가 더 크게요? 그죠? 얘는 8분의 20이니까 이쪽이 더 크죠? 그러면은 이거 틀린 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귿 완전 연소할 때 생성물의 가짓수가 같다. 탄소화합물, 탄화수소 포함이죠. 탄화수소 포함한 탄소화합물을 연소시키면은 산소랑 반응시키면은 무조건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짓수가 같다. 답은 4번. 참고로 여기 탄화수소의 탄소 원자수랑 수소 원자수 비율을 보면은 탄화수소 이름이 무슨 뭐 에인 이렇게 끝나면은 보면은 메테인, 뷰테인, 뭐 옥테인, 프로페인, 뭐 펜테인, 헥세인 뭐 마찬가지죠. 무슨 에인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실험식이 요런 모양입니다. CnH2n 플러스 2다. 그러면은 C분의 H를 하면은 N분의 2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은 N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N은 자연수죠. N은 자연수. N이 1, 2, 3 커질 때마다 요 값은 전체 값은 그쵸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무슨 N으로 끝나는 이렇게 생긴 탄화수소의 경우 탄소수분의 수소수는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전체 값은 줄어듭니다. 뭐 이건 규칙이긴 한데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솔직히 이 정도 간단한 산수는 할 수 있잖아요. 화학식 보고 그냥 간단한 분수 비교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교양상으로 실제는 그냥 이렇게 바로 풀면은 될 겁니다. 이번엔 2강의 2점짜리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와 원자 X, Y 사이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고, 보니까는 질량 저울에 탄소 4개랑 X 3개, X 3개랑 Y 2개가 뭐 평형을 이루는 이렇게 돼 있죠. 요 말은 여기서 지금 질량이 같다는 뜻이죠. 자, 복습 겸 다시 해봅시다. 질, 분, 몰이죠. 요건 알고 있어야 되지. 그 말은 질량은 분자량 곱하기 몰이다. 그래서 이때 질량이라는 놈이 같으면은 분자량이랑 몰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돼야겠죠. 분자량이 커지는 만큼 질량이 항상 같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분자량이 커지는 만큼 몰은 작아지고, 반대로 몰이 커질수록 분자량은 작아져야 되고 반비례 관계다. 거기다가 몰은 부피, 분자수 요놈들과 비례를 하기 때문에 결국 분자량은 요놈들과 반비례를 해야 된다. 자, 요거는 원자에서도 통용되는 말이죠. 원자량과 원자의 몰수, 원자의 부피, 원자의 분자수는 반비례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옆에 그림을 해석을 해보면은 탄소 원자가 4개, X 원자가 3개일 때 질량이 같답니다. 그럼 원자량은 그거에 반비례를 해야 되죠. 3대 4가 돼야 된다. 두 번째 그림, X 원자 3개랑 Y 원자 2개가 평형을 이룬답니다. 그러면은 원자량은 반대가 돼야 되죠.
보니까 2가 4로 2배 늘어났으니까 2가 4로 2배 늘었으니까 3도 2배 늘어서 6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럼 yx의 화학식량과 cx2의 화학식량을 구해보면 yx는 4 더하기 6이죠. 10. 그 다음에 cx2는 3 플러스 4 플러스 4니까 11이네요. 답은 4번. 자, 그러면 이제 3점짜리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체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가랑 나의 비율이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힌트로 나와 있는 게 전체 원자수랑 밀도인데,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는 요 힌트로 나와 있는 것들, 요 놈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된단 말이죠. 뭔 말이냐면은 첫 번째로 전체 원자수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전체 원자수는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원자수를 곱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분자당 원자수. 두 번째로 밀도가 나왔다. 밀도가 나오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질, 밀, 부. 결국에는 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전체 원자수 먼저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전체 원자수는 지금 가랑 나에서 나에서 각각 5n, 4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은 제외하고 그냥 5, 4라고 할게요. 분자수는 모르겠는데 분자당 원자수는 이미 문제에 나와 있죠. x2y는 분자당 원자수가 몇이요? 3. x2y2는 4다. 그쵸? 그럼 이제 이 분자수만 구하면 되는데, 분자수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비례하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죠? 몰수랑 부피. 자, 기체의 질량이 나와 있는데 x2y2도 정확히 2배 차이, 그 다음에 x2y도 2배 차이, x2y2도 정확히 2배 차이 난다. 그죠? 같은 분자식이면은 질량이랑 몰수는 비례한다. 여기서 질량이랑 몰은 비례한다. 맞죠? 그러면은 x2y의 몰수를 각각 큰 A, 큰 2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2y2의 몰수는 큰 2b, b라고 할게요. 어차피 비례로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분자수 대신에 이 몰을 사용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가에서는 일단 x2y의 전체 원자수는, 분자수는 a이고 분자당 원자수는 3개였습니다. 그러면은 3a가 되겠네요. 그죠? 전체 원자수니까 x2, y2도 고려를 해줘야 되죠. x2, y2는 분자수는 2b, 분자당 원자수는 4였습니다. 그러면 8b가 되겠죠. 자, 나에서도 똑같이 해주면은 가에서는 x2y는 총 6개의 원자, 그 다음에 x2y2는 4b개의 원자. 이 두 개 연립해서 푸는 거 뭐 일도 아니죠. 뭐 밑에 나를 2배를 할게요. 나를 2배를 하면은 얘네가 전부 2배씩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9a는 3이 되죠. 위에 밑에서 1을 빼면은 결국 a는 3분의 1, 큰 b는 뭐 위에 넣어볼게요. 3분의 1 넣으면은 1, 그럼 8b는 4가 되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분수로 쓰면은 우리가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주면은 2대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큰 A가 2고 큰 B가 3이라는 거를 구했습니다. 그죠? 그럼 적절하게 이렇게 바꿔주면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밀도를 사용을 해야겠죠. 밀도는 질, 밀, 부. 결국에는 밀도 기준으로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 밀도는 질량 곱하기 부피다. 그죠? 일단 질량은 문제 대놓고 나와있죠. 이렇게 이렇게 대놓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부피, 미안해요, 식을 잘못 썼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뭔지부터 체크를 합시다. 밀도 여기 나와 있죠.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밀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량 나와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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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다음에 부피는 모르지만 부피도 마찬가지로 항상 비례하는 값이 있죠. 몰. 그 다음에 분자. 우리가 몰을 요렇게 구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죠. 근데 요 중에서 질량만 우리가 미지수 A랑 B로 나타내져 있어서 모른다. 그죠? 그럼 식을 미지수인 질량 기준으로 정의를 해주면은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다. 우리는 부피 대신에 몰을 써야겠죠. 그럼 가랑 나에서 질량을 구해주면은 가는 밀도는 35다. 그 다음에 부피는 전체 몰수랑 똑같죠. X2Y가 2몰, X2Y2가 여기 다른 거 좀 지워놓고 XY가 2몰, X2Y2가 6몰이니까 전체 부피는 8이라 이렇게 해주면 되고 가랑 나에서 그 다음에 나에서는 밀도는 29, 그 다음에 부피는 몰로 치환하면 되죠. 4몰 3몰이니까 총 7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근데 어차피 비례관계니까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되죠. 7이랑 35 약분되니까 결국에는 40대 29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질량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줘야겠죠. 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바로 구하는 건 뭔 말이냐면은 지금 가에서 전체 질량이 40이라는 거 구했습니다. 그죠? 전체 질량 어떻게 구해? 가에 존재하는 x2y 그 다음에 x2y2의 질량을 더해주는 거잖아. x2y2 자 x2y의 질량 그냥 이렇게 쓰면 설명하는 게 낫겠다. 플러스 x2y2의 질량. x2y의 질량이라는 거는 x2y에 있는 xy의 전체 질량인 거고, x2y2의 질량이라는 거는 x2y2에 들어있는 원자 x 그 다음에 y의 질량을 전부 다 합친 거다. 그죠? 결국에는 전체 질량은 전체 x 플러스 전체 y가 됩니다. 맞죠? 그럼 몇 배인지 세면 되잖아. x2y는 지금 가에서 2몰 들어있죠. 2몰 2몰 들어있으니까 x는 2는 4, 그 다음에 x2y2 6몰 들어있으니까 6, 2, 12 해서 총 14개 14 2는 4 6, 2, 12 14개의 x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y는 x2y가 2몰 들어있으니까 2y 그 다음에 x2y2가 6몰이니까 6, 2, 12 해서 14y 2는 4 6, 2, 12 여기 16x네요. 미안. 그리고 나는 전체 질량이 29다. 맞죠? x는 몇 개냐면 x2y가 4개니까 4, 2, 8 x2y2 3개니까 3, 2, 6 그러면 14 x y는 x2y가 4개니까 4y x2y2가 3개니까 3, 2, 6 그러면 10y. 이거 올리면서 풀면 x, y 원자량이 바로 나오겠죠? 숫자가 조금 복잡하니까 일단 가를 약분을 해주면은 20은 8x 플러스 7y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도 좀 복잡하죠?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니까 10배씩 해줍시다. 10배씩 위에를 70으로 y를 70으로 맞춰줄게요. 그럼 70y랑 80x 다음에는 200 하는, 그 다음에 나는 70y랑 7 곱하면 7, 4, 28, 7, 7 98x 79, 63 72, 14 20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빼주면은 밑에서 위를 빼주면은 결국에는 18 x는 3 x는 6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고, 뭐 아무 때나 넣어주면 되겠죠. 숫자가 조금 이상하니까 원래식으로 할게요. 뭐 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6 x 플러스 14 아니다 밑에 걸로 하는 게 편하겠다.
4x 플러스 10y는 29다. 여기다 x에 6분의 1을 넣어버리면은 x는 3분의 14니까 3분의 7이 되죠. 그럼 10y는 29분 3분의 3 곱하면 3, 9, 27 3, 2, 6 87 맞죠? 맞지? 3, 9, 27 3, 2, 6 빼기 7은 3분의 80. 그러면 y는 10으로 약분이 되죠. 3분의 8이다. 그럼 요거 두 개 넣으면 끝나죠. 끝. 이렇게 이렇게 대입하면 끝나죠. y의 원자량분의 x의 원자량은 요거 2배 하면은 3분의 16입니다. 맞죠? 16분의 1. 답은 1번.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2a 뭐 a, 2b, 2a, b 요거를 활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지우고 다시 보면은, 자 지우고 다시 보면은 가는 40이었습니다. 뭐가? 전체 질량이 40이었다. 전체 질량 뭐야? a 플러스 2b. 나에서는 전체 질량이 29였죠. 전체 질량이 뭔데? 2a 플러스 b. 뭐 하나 2배 해가지고 빼주면 되죠. 가를 2배 해주면은 80은 2a 플러스 4b. 그러면 결국에는 3b는 51이다. 그죠? 그럼 b는 17이 되고, b에 17을 넣으면은 나에다가 넣으면 편하겠죠. 2a는 12가 되니까 a는 6이 될 겁니다. 요거는 뭐야? 질량이죠. 질량. a랑 b에 해당하는 질량을 우리가 구한 거죠. 그러면은 보자. a는 6이고 b는 17인데 질량이죠. 뭐 그램이라고 붙일게요. 이 6g이 몇 몰이냐, 17g이 몇 몰이냐가 중요한 거죠. a는 2몰이었습니다. 2몰 맞죠? 2몰에 6g. b는 3몰이죠. 3몰. 3몰에 17g. 그럼 a의 a는 결국 a로부터 x to y의 분자량을 구하면은 3. 그 다음에 b로부터 x to y2의 분자량을 구하면은 3분의 17. 두 개는 y 하나 차이니까 요 두 분자량의 차이가 y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y는 3분의 8이 되네요. 맞죠? x는 그러면은 뭐 x2y에다가 3분의 8 넣으면은 x 두 개가 3 빼기 3분의 8은 3분의 1이니까 x는 6분의 1이 된다. 아까랑 똑같죠? 뭐 대입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강의 2점짜리 2번 보겠습니다. 뭐 메탄올이 연소하는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개수를 찾는 게 먼저겠죠. 자, 옆에다가 다시 써보면은 ECH3OH라고 돼 있는데 수소를 합치는 게 좋겠죠. 뭔 말이냐면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우리가 계산하기 쉽겠지. 플러스 O2 반응을 시키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CO2 2개랑 H2O가 B개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는 탄소화합물의 연소 반응이죠. 탄소화합물의 연소 반응에서 개수 찾는 거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탄소화합물에 들어있는 탄소, 그 다음에 수소 개수만큼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긴다. 탄소가 2개 들어있으니까는 이산화탄소가 2개 생겼죠. 그러면 수소가 총 2, 4, 8, 8개의 수소가 들어있으니까 반응 후에도 8개의 수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H2O의 개수는 4가 돼야겠죠. 요걸 기준으로 앞에 제일 앞에 O2의 개수도 구하면 되겠죠. CO2에서 4개, H2O에서 4개, 총 8개네요. 그럼 여기는 4O2다 라고 하면은 안 되죠. 여기 들어있는 것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CH4O에서 산소가 총 2개 들어있으니까는 O2에는 6개의 산소만 있으면 된다. 그죠? 여기는 3. 자, 그럼 기억해 보면은 B가 A보다 크다. B는 4였고 A는 3이죠.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에 CH3OH 3.2g을 모두 반응시키기에 필요한 O2의 최소 질량은 4.8g이다. 요거는 몰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면 되죠. CH3OH 3.2g 요거
메탄올이죠. 메탄올. 메탄올의 분자량은 30입니다. 맞죠? 요거는 0.1몰 뜻하는 거다. 뭐 외워도 뭐 문제 풀다 보면 외워지겠지만은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 더해보면 되겠죠. 탄소 1개니까 12, 수소 4개니까 4, 산소 1개니까 16 더하면은 32. 그럼 3.2g은 0.1몰. 그럼 개수비를 따지면 되겠죠. O2랑 CH3OH의 개수비는 2대 3입니다. 그러면은 O2는 0.15몰 있으면 되겠다. 그쵸? 그럼 분자량인 32에다가 0.15몰을 곱하면은 이게 최소 질량이 되겠죠. 분수로 나타내면은 0.15몰은 100분의 15, 5, 3, 15, 5, 20, 4, 5, 20, 4, 8, 32, 5분의 24니까 4.8g인 거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기에 에탄올 1몰과 산소 1몰을 넣고 반응을 완결시키면은 이산화탄소가 3분의 2몰이 생성된다. 요거는 지금 반응물 둘 중에 누가 한계 반응물인지를 먼저 찾아야죠. 개수비가 2대 3이니까 똑같이 1몰 1몰이 있으면은 누가 먼저 써지겠어? 당연히 더 많은 몰수가 필요한 O2가 먼저 소모가 돼야겠죠. 그러니까는 얘가 1몰이 반응을 할 거다. 개수비가 3대 2니까 CH3OH 에탄올은 3분의 2몰이 소모되겠다. 그죠? 그러면 CO2 이산화탄소는 얼마가 생성될 거냐? 개수 보면 되죠? 2대 3대 2니까 3분의 2대 1대 3분의 2몰이 될 것이다. 이것도 맞는 거. 답은 5번. 자, 이제 3점짜리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나와 있는 게 전체 기체의 밀도, 반응 전,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밀도, 그 다음에 반응 후에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랑 생성물의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랑 B의 원자량도 친절하게 줬네요. 자, 일단 전체 기체의 밀도가 나와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질, 밀, 부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반응 전이랑 반응 후 질량은 보존이 됩니다. 그렇죠? 질량은 일정하다. 그럼 남아있는 밀도와 부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밀도는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한다. 그 말은 전체 기체의 밀도가 4분의 5면은 전체 기체의 부피는 5분의 4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연말은 5분의 4가 돼야 된다. 반응 전이랑 반응 후랑 따졌을 때. 그러면 식을 일단 써봐야겠죠. 이 A, B 그 상태는 생략을 할게요. 어차피 다 기체니까. 플러스 B2가 반응을 했는데 EAB2가 생겼다. 맞죠? 그리고 반응 전이랑 후 전체 기체 부피가 5대 4다. 이거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나? 전체 부피가 1 감소했잖아. 그치? 그러면 개수비대로 반응했을 때 얼만큼 감소했냐랑 비교를 하면 된다고 했죠. EA 플러스 B2 한 개, 총 3개에서 2개로 줄었다. 그쵸? 그럼 만약에 개수비대로 반응을 한다면 얘네들은 1몰이 감소하는 반응이다. 근데 실제 전체 부피도 1만큼 감소했네. 그죠? 그 말은 뭐야? 개수비대로 반응을 했다. 요 말이죠. 그래서 AB2가 2몰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한계 반응물이라서 빵이 됐냐, 아니면 얘가 한계 반응물이라서 빵이 됐냐, 요건데 원자량이 나와 있고 남아 있는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는 맞춰 보면 되겠죠. 뭔 말이냐면은 일단 원자량 나와 있으니까 분자량 찾아봅시다. 요건 파란색으로 할게요. AB는 A가 7, B가 8이니까 분자량이 15입니다. 맞죠? B2는 B 2개니까 16. 그 다음에 AB2는 7 플러스 8 플러스 8이니까 23이다.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이랑 생성물의 질량이
하나는 반응물은 16g이 남았고 질량 생성물은 23g이 남았다. 딱 봐도 요거죠, 요거. 만약에 얘가 남아있는 반응물이 되면은 15g 분자량이 15인데 16g이 남았다는 거잖아. 그럼 몰수를 계산했을 때 16분의 15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럼 당연히 아닐 거란 말이야.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아닐 거란 말이야. 차라리 딱 얘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반응물 B2가 남아있다. 전체가 4몰이니까 얘도 2몰이 남아야 되죠. 얘가 빵이 돼야 되고. 그럼 올라가면은 AB는 2에서 2가 감소해서 빵이 됐고 B2는 3에서 1이 감소해서 2가 됐다. 그래서 전체가 반응 전에는 5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자, 기억에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양분의 생성물의 양은 1이다. 2몰, 2몰 같죠? 1이다. 그 다음에 반응 전 기체의 양은 AB랑 AB2랑 비교했을 때 B2가 더 많습니다. 2대 3으로 더 많다.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거. 남은 반응물은 남은 반응물은 B2다. 맞죠? 디귿도 맞는 거.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10강으로 넘어가서 2점짜리 2번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고체 설탕을 넣은 후 녹은 속도, 녹은 용해 반응이죠. 석출 속도랑 용해 속도를 비교했는데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는 석출 속도는 점점 증가를 합니다. 언제까지? 평형 전까지. 용해 속도는 안 변합니다. 보니까는 T2일 때 고체 설탕이 평형에 도달했답니다. T2일 때 평형이다. 원래는 뭐 1번 평형이 언제냐? T2다. 2번 반응물 생성물은 뭐냐? 뭐 설탕, 고체, 설탕, 수용액. 3번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 뭐 안 증가한다, 증가한다. 요걸 쓰고 해야 되는데 뭐 아직 미숙하면은 요걸 쓰고 문제를 푸는 게 편하죠. 당연히 보면서 안 헷갈리게. 이제 요런 간단한 문제는 그냥 여기다 문제에다가 바로 표시하면서 풀어봅시다. 자, 석출 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용해 속도는 안 증가한다. 그냥 그대로다. 그 말은 이 전체 분수값은 감소를 해야겠죠. 그럼 T1일 때보다 T2일 때는 감소를 해야 된다. 근데 T2는 뭐야? 평형이잖아. 평형. 평형일 때는 용해 속도랑, 자, T2일 때는 평형이니까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랑 같아야겠죠. 그 말은 A는 1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체 설탕의 질량은 점점 감소를 해야 되죠. 용해가 되니까 언제까지? 평형까지. 그러면 B에서 C로 감소를 할 거다. 그리고 평형 이후에는 더 녹지 않고 똑같이 유지가 될 거다. 자, 기억에 T2일 때 설탕의 용해 속도는 0이다. 아니죠.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했습니다. 무슨 속도가 빵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답이다. 니은에 A는 1이다. 맞고 디귿에 B는 C보다 크다. 맞죠? 답은 4번. 자, 이제 3점짜리 2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밀폐된 진공용기에 액체물을 넣었다. 그 다음에 기체, 액체 사이에 이제 상평형이죠. 그래서 기억이랑 니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 하나는 액체 양, 그 다음에 기체 양을 분수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해보면 응축 속도는 점점 증가를 하죠. 기체 양이 증가할수록, 물이 증발하면서 기체 양이 증가할수록 응축 속도는 늘어난다. 증발 속도는 안 바뀝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액체는 점점 감소합니다. 왜냐? 증발하니까, 그지? 그리고 수증기, 기체의 양은 점점 증가한다. 언제까지? 평형일 때까지. T2일 때 평형이랍니다. 자, 그럼 분수 전체를 보면은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는 감소하는 그래프여야겠죠. 표시를 이렇게 합시다. 감소하는 그래프여야겠죠. 그 다음에 액체 양분의 기체 양은 분모는 감소하고 분자는 증가하니까 증가하는 그래프여야겠죠. 그럼 증가하는 그래프는 요거고 감소하는 그래프는 요거잖아. 그럼 기억이 액체분의 기체를 나타낸 거고, 니은이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면은 기억은 H2의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이다. 아니죠. 니은 용기 내 물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물의 양은 점점 감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평형까지. 그러면은 평형인 T2보다 평형 전인 T1이 더 많아야 되죠.
니은은 맞는 거. 마지막으로 T2일 때, T3일 때 기체의 양은 같다. 평형 이오니까 항상 같아야 되죠. 기체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11강으로 넘어가서 2점짜리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H2A가 A몰 농도, NaOH가 B몰 농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랑 나에서 혼합 전용액의 부피가 나와 있고 혼합에 존재하는 이온 H 플러스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나와 있죠. 일단 가는 H 플러스가 있다는 거는 산성이라는 거죠. OH 마이너스는 없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이온들이죠. 나에서는 OH 마이너스가 있다. 그 말은 H 플러스가 없다. 이 말이죠. 뭐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 보면은 존재할 수 있는 양이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Na 플러스랑 H 플러스 맞죠? 음이온은 OH 마이너스랑 A2 마이너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도는 항상 구경꾼 이온의 농도와 같죠. 그럼 Na 플러스가 B몰 농도, A2 마이너스가 A몰 농도인 상태다.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가는 H 플러스가 0.001몰이라는 거는 1mm몰인 거죠. 1mm몰 들어있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는 없다. 나에서는 OH 마이너스가 0.004니까 4mm몰 들어있는 거죠. H 플러스는 없다. 그리고 부피가 NaOH는 10 똑같으니까 10에서 20으로 늘었네요. 그럼 Na 플러스가 부피가 10에서 20mm로 늘었다. 가에서 날아갈 때 A2 마이너스는 둘 다 10으로 똑같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요거는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랑 나랑 봤을 때 일단 Na 플러스가 양이 바뀌어요. 그러면 양이온은 가랑 나에서 양이 다르겠지? 양이온인 Na 플러스는 가랑 나에서 양이 다르겠죠? 그러면은 둘 중에 뭐 아는 게 없는데 아는 게 지금 하나도 없는데 얘네들을 바로 비교하기는 힘들잖아. 그러면 양이 똑같은 연마들한테 일단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맞죠?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은 가에서는 음이온이 요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 음이온의 전하량은 A2-의 이온 개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뭐 마이너스 뭐 어느 정도 있다 칩시다. 나에서는 A2-는 그대로 있으니까는 그만큼의 전하량은 그대로 있는데 OH-가 4개 늘었으니까는 4만큼 더 빼줘야 되죠. 전하량은 항상 보존돼야 되니까 양이온도 똑같습니다. A2-가 가지고 있던 전하량을 양이온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에서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 있는 이 양이온의 전하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가에서는 Na 플러스랑 이제 이거 지우고 Na 플러스랑 H 플러스에 따라서 정해지죠. 나에서는 H 플러스가 없으니까 Na 플러스에서만 전해집니다. 그러면 전체 양이온의 전하량이 4가 늘었잖아. 근데 있었던 H 플러스가 있다가 없어졌으니까는 이 없어진 H 플러스의 전하량도 나에서 Na 플러스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죠? 그 말은 실질적으로 Na 플러스는 전하량이 5가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설명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는 뭐 너네가 보기 쉽게 문자란다. 미지수를 써서 한번 써볼게. A2-가 A개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럼 전체 전하량은 가는 마이너스 2A가 되죠. 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됩니다. OH-가 4몰 생겼으니까. 그치? 그럼 양이온의 전하량도 플러스 2A 플러스 4가 돼야겠죠? 그죠? 근데 가에서 이 2A가 어디서 온 거야? Na 플러스랑 1몰에서 온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엔 Na 플러스가 차지한 전하량은 2A 마이너스 1이죠? 거기다가 H 플러스가 플러스 1만큼 있으니까 더해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나에서는 Na 플러스만 가지고 있으니까는 Na 플러스 혼자 2A 플러스 4만큼의 전하량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총 전하량이 5가 증가한 겁니다. 맞죠?
부피가 2배가 늘었는데 전하량이 5가 증가하려면은 5, 10 이렇게 존재를 하면 되겠죠. 맞지? 자,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이제 미지수를 써가지고 내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막 복잡하게 볼 거 없이 처음에 설명했던 거대로 A2 마이너스 가는 A2 마이너스만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어느 정도의 전하량이 있을 건데, 나에서는 거기다가 OH 마이너스만큼 OH 마이너스가 가지고 있는 만큼 전하량이 증가를 했다. 그럼 가에서 양이온도 똑같이 A2 마이너스가 가지고 있는 만큼 양의 전하도 있을 건데, 나에서도 똑같이 4만큼 증가한 상태로 존재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H 플러스가 있다가 없어졌으니까는 결국에는 Na 플러스의 전하량이 총 5가 늘어야 된다. 근데 부피가 2배가 되는데 5가 늘어야 된다는 거지. 그 말은 처음에 5가 있으면은 2배가 돼서 10이 되면은 Na 플러스의 전하량이 5만큼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아무튼 이렇게 풀면은 되겠다. 그러면 가의 전체 전하량은 양이온이 플러스 6이었던 거죠. 그럼 음이온도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지. 그럼 A2 마이너스가 3개가 있으면 된다. 나에서도 3개가 있으면은 6에다가 OH 마이너스 4만큼 더하면은 마이너스 10. Na 플러스가 총 10만큼 있죠. 자, 문제 보면은 B에서 A를 빼랍니다. 농도 구하면 되죠.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잖아. 그럼 얘는 10분의 3, 얘는 10분의 5죠. 0.5에서 0.3을 빼면은 0.2가 된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구해 상관없겠죠. B에서 A 빼놨으니까는 그거에 맞는 식을 세우면 되잖아. 뭔 말이냐면은 H2A가 A몰 농도고 NaOH가 B몰 농도죠.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가에서는 남아있는 게 H 플러스가 1mm몰 남았다. 요거고, 나에서는 OH 마이너스가 4mm몰 남았다. 요거죠. 그러면은 이 A몰 농도, B몰 농도를 사용해서 요것들을 유도할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근데 농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미리몰, 그러니까 몰이고, 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죠. 몰, 농, 부. 요것도 잊으면 안 되죠. 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몰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피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그러면 못 구할 게 뭐야? 그지? 자, 가에서는 H 플러스의 몰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H 플러스의 몰수를 구한다는 거는 H2A가 과량이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되는 거죠. 뭔 말이냐면은 결국 중화 반응이라는 거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가는 H 플러스가 훨씬 많으니까 얘가 없어지고 그만큼 줄긴 줄었지만은 남아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전체 H 플러스에서 전체 OH 마이너스를 빼면은 남아있는 H 플러스 1mm몰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전체 H 플러스 몰수 어떻게 보여? 농도 곱하기 부피 10A죠. 전체 OH 몰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 10B죠. 빼면은 1이 돼야 된다. 그 다음 나에서는 OH 마이너스가 남았으니까 반대로 전체 OH 마이너스에서 전체 H 플러스를 빼주면은 남아있는 OH 마이너스의 몰수 4 미리몰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전체 OH 마이너스 몰수 농도 곱하기 부피 20 B, H 플러스는 농도 곱하기 부피 10 A, 요게 4가 된다. 요 두 개 연립해서 풀면은 A랑 B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 연립해볼까요? 연립할 것도 없게 그냥 두 개 더하면 되네. 두 개 더해주면은 B만 남죠? 보자. 더해주면은 10B는 5. 그럼 B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쵸? 뭐 첫 번째 식에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10A는
10B가 5가 되니까 6 맞나? 10B가 미안해요. 이거 두 배를 나눠줬네요. H2A는 이항성자산이니까 H 플러스 개수가 두 배씩 늘어나야 되죠. 미안. 뭐 이렇게 해도 똑같죠? 더하면은 20에 20이 없어지고 10B는 5가 되는 건 똑같은데 이제 20A가 6이 돼야 된다. 그죠? 그럼 A는 10분의 3 똑같이 나옵니다. 답이. 그래서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뭐 두 가지 중에 자신한테 맞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염기 파트의 3점짜리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식초의 중화적정 문제죠. 식초의 중화적정 문제 잠깐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은 식초 아세트산이죠. 식초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랑 보통 NaOH를 씁니다. 염기로는 NaOH를 반응을 시키면은 중화 반응이 일어나죠. 생성물은 물이랑 남아있는 구경꾼 이온들 CH3, CO, N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를 보면 일단 가설이 나와 있는데 같은 부피의 식초를 0.1몰 농도짜리 NaOH로 적정을 한다. 오케이? 근데 식초 1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클수록 기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당연한 거긴 한데 아세트산의 지금 질량을 얘기하고 있죠. 아세트산의 질량이 클수록 당연히 뭐도 커집니까? 아세트산의 몰수도 커집니다. 여기까지 맞죠? 아세트산의 몰수가 커지면은 뭐가 증가해? 필요한 NaOH의 몰수도 증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험에서 측정할 때 NaOH는 보통 뭐를 측정합니까? 그쵸? 부피를 측정하죠. 몰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NaOH의 부피도 증가를 할 거다. 몰농부 기억나죠? 몰, 농, 부. NaOH의 몰농도는 일정한데 몰수가 증가하면 부피도 똑같이 증가를 해야 된다. 맞죠? 자, 그래서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아세트산의 질량이 증가할수록 필요한 NaOH,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도 증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기억에 중화점까지 넣어준 NaOH의 부피가 크다. 아세트산의 질량이 클수록 NaOH가 부피가 커진다. 요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기억은 일단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X는 65보다 크다. 지금 실험 과정을 보면은 아세트산을 지금 질량을 다르게 했죠. 0.33g, 0.033g, 0.039g, 0.045g만큼 들어있는 식초를 3개 준비했습니다. 요거에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일단 아세트산 수용액 50ml를 만들고 적정을 할 건데 뭘로 적정하냐? 0.1몰 농도 NaOH로 적정한다. 잠깐 앞에 거는 좀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0.1몰 농도 NaOH로 적정한다. 그때 중화점일 때 부피를 재보니까 1번, 그러니까 0.33g, 0.033g짜리는 55ml, 0.0039g짜리로 적정하니까 65ml, 그 다음에 0.045g짜리를 적정하니까 부피가 xml가 나왔답니다. 아세트산의 질량이 점점 증가를 하니까 부피도 점점 NaOH 부피도 점점 증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니은 x는 65보다 크다. 이것도 맞는 말. 세 번째, 나에서 반응한 아세트산의 몰수는 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 농도이다. 쉽게 말해서 55ml 몰이냐 요거를 물어본 거죠. 일단 문제 어디에서도 아세트산의 분자량 CH3COH의 분자량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분자량이 60인 거. 근데 문제 어디에도 아세트산의 분자량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굳이 더 안 나가도 되고 그냥 부피랑 NaOH의 부피랑 농도 가지고 우리가 구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맞죠? 또 색깔 좀 다르게 표시를 할게요. 무슨 색으로 하지? 뭐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0.1몰 농도 NaOH로 적정했는데 그때 부피가 이렇게 자, 그것도 기억나죠? 우리 중화작정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거, 첫 번째로 해야 됐던 거 뭐였습니까? 중화점에서 뭐의 몰수? NaOH의 몰수를
구해야 된다. 요게 뭐다? 아세트산의 몰수가 된다. 왜? 반응식에서 보면은 두 개는 1대1로 반응하죠. 그럼 중화점까지 넣어준 NaOH의 몰수나 아세트산의 몰수나 같아야 되니까, 개수가 1대1이니까는 두 개의 몰수가 같아야 된다. 중화점에서 NaOH 몰수 어떻게 구했습니까? 중화점에서 NaOH의 몰농도, 요거는 고정이죠. 거기다가 중화점까지 소모된 NaOH의 부피를 곱했다. 요게 아세트산의 몰수와 똑같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아세트산의 몰수를 구하려면 NaOH의 농도랑 부피를 곱하면 된다. 맞죠? 농도는 0.1몰 농도라고 나와 있고, 나에서니까 55ml를 넣으면 되겠죠. 부피는 55ml. 그러면 아세트산의 몰수는 5.5mm몰이 되네요. 요게 답이죠. 요게 여기도 잘못 썼네. 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55mm몰이 아니고 0.5mm몰이냐 물어본 거죠. 미리몰은 10의 마이너스 3승 단위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빼고 나면은 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 남죠. 그럼 0.5mm몰이냐? 아무튼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 요 뒤에도 이제 2번 해가지고 순서가 있었는데, 요게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보는 걸로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12강으로 넘어가서 2점짜리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산화는 반응식의 개수를 찾는 문제죠. 개수 찾을 때는 뭐 우선순위 순서대로 플로린, 수소, 산소가 있으면 연마들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원자들 중에서 찾는 게 원칙인데, 연마는 지금 보면은 산소랑 수소를 제외하고 보면은 망간밖에 안 남는단 말이죠. 지금 연마 혼자 산화하는 반응을 할 수 없으니까는 이제 수소랑 산소 중에서 산화수가 변하는 놈이 있어야 될 건데, 당연히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산소에 먼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수소는 놔두고 산소랑 망간의 산화수만 비교를 하면 된다. 망간은 일단 MnO4에서는 산소가 마이너스 2죠. 총 4개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전체 전하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망간은 플러스 7이 되면 된다. 두 번째로 H2O2는 보면은 냄새가 나죠. 수소는 플러스 1이다. 근데 그게 두 개죠. 그럼 중성이 되려면 산소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게 두 개가 있다. 수소는 플러스 1인 거 이거 안 변하니까 얘는 무시해도 됩니다. 두 번째, 반응 후를 보면은 망간은 2 플러스죠. 이온일 때는 그냥 전하량이 산화수다. 플러스 2. 이제 산소가 문제인데, 연마가 지금 요로 갔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은, 망간이 지금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5만큼 감소를 했잖아. 그럼 산소는 당연히 산화수가 얼만큼 증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둘 중에 산화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H2O는 보면은 수소 두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1 곱하기 2잖아. 그럼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갔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1이 더 감소한 거잖아. 그럼 둘 다 감소한 게 되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죠. 산소 O2 순수한 기체는 빵이죠. 그러면 얘네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1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한쪽은 감소하고 한쪽은 증가한 게 되니까 이제 말이 되죠. 근데 하나만 증가한 게 아니죠. 산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개씩 들어있으니까는 두 개씩 1이 증가를 한다. 이러고 나서 이제 개수를 찾아야 되죠. 자, 5는 요새 그럴까? 망간은 5가 감소했고 산소는 1짜리 두 개가 1만큼 증가했으니까 총 2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은 여기는 2를 곱하고 여기는 5를 곱하면 되겠다. 요게 개수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MnO4는 2개, H2O2는 5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5개 O2가 생겼다. 말 되죠? 이제 H2O 개수만 찾으면 되죠. 수소 개수를 찾으면 되겠다. 그쵸? 반응 전에 수소가 여기 6개 있고 H2O가 5개 있으니까는 총 10개 합쳐서 16개가 있네. 그럼 반응 후에도 16개가 있어야겠죠? 여기는 8. 자, 기억해. A 플러스 B가 C보다 크다. A는 2고 B는 5입니다. C는
8입니다. 틀렸죠? 니은 산소의 산화수는 H2O2에서가 H2O에서보다 크다.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였잖아. 더 큰 게 맞다. 3번 MnO4 마이너스는 환원제로 작용한다. 환원제라는 건 자기는 산화가 돼야 되죠. 산화가 됐다는 말은 산화수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감소했죠? 틀렸다. 답은 2번. 자, 2점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산화넘바는 가나다가 있는데 표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했다네요.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기준 보니까 산화수가 5인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가, 산화수가 플러스 5인 놈이 있는 걸 찾으면 되겠죠? 딱 봐도 얘 같은데 보면은 여기는 플러스 2, 연마 플러스 7인 것 많이 풀어봐서 알죠? 플러스 3. 그럼 여기는 후보가 없고 가 SO2 마이너스 4니까 산소가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얘는 플러스 4.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인 거 많이 풀어봐서 알죠? Cl2는 빵. HCl 플러스 1 마이너스 1. H 플러스 1 곱하기 2. 산소 마이너스 2 곱하기 4. 그러면 얘는 플러스 6. 여기도 없네요. 그러면 나가 되겠죠? 수소가 플러스 1. 산소가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총 마이너스 6. 그럼 중성이 되려면은 질소가 플러스 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나였고요. 이제 두 번째, 반응하는 산화제의 양분의 환원제의 양이 1보다 큰가? 산화제는 환원되는 놈. 환원제는 산화되는 놈이죠. 산화수로 따지면 산화수가 증가해야 되고 산화수가 감소해야 됩니다. 이제 요걸 기준으로 찾으면 되겠죠. 자, 일단 다시 다 지우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산화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 할 때는 산소, 수소 나와 있으면 웬만하면은 지우고 보면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긴 후보가 2개 남죠? 여기도 산소, 수소 지우고 보면은 2놈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산소, 수소 지우고 보면은 2놈만 남죠. 이제 누가 산화하고 환원되는지만 찾으면 되겠다. 자, 가는 일단 황이 SO2니까 아까도 했지만은 마이너스 2가 2개죠. 산소가 2개니까는. 그럼 여기는 플러스 4. 반응 후에는 H2SO4가 됐네요. 플러스 1짜리 2개, 마이너스 2짜리 4개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8. 그러면은 여기는 플러스 6. 그러면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2가 증가했네요. 맞죠? 그러면은 산화하는 거죠. 산화하는 놈은 분모에 써야 되죠. 개수가 1. 환원되는 놈은 욕망했죠. 그러면은 개수가 1. 1분의 1입니다. 얘는 지금. 자, 나는 질소랑 황이었죠. 질소랑 황만 체크하면 되는데 황이 더 쉽겠네요. 황을 체크합시다. 수소 2개도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1짜리가 2개. 그럼 황은 마이너스 2가 되죠. 반응 후에는 그냥 중성, 그냥 단원자니까는 빵. 그러면은 2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얘도 산화되는 놈이죠. 산화되는 놈의 개수는 분자에, 환원되는 놈은 질소가 환원되는 거죠. 개수가 2니까 2분의 3. 그 다음에 다는 Fe2 플러스 2죠. 3 플러스로 증가했네요. 바로 찾았네. 얘는 1 증가했다. 그죠? 그럼 산화되는 거니까 분자에, 환원되는 놈은 분모에 1. 자, 요 식으로 따지면은 얘 혼자 1보다 크지가 않죠. 그러면 디귿이 가고 니은이 가나 다가 될 것이다. 기억은 나다. 맞고, 반응하는 산화제 양분의 환원제의 양은 니은이 기억보다 크다. 니은은 다고 기억은 나죠. 다랑 나랑 비교하면은 다 쪽이 더 큽니다. 맞는 거. 환원제 1몰이 반응할 때 환원제 1몰이 반응할 때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의 양은 니은이 가장 크다. 환원제 1몰이니까 산화되는 놈이죠. 그러면은 요쪽, 나에서는 요쪽, 다에서는 요쪽을 봐야겠네요. 그리고 물과의 개수비를 보면 되죠. 물, 여기 물, 여기 물. 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까? 여기는 1대 2, 여기는 3대 4, 여기는 5대 4. 환원제 몰수에 비해서 H2의 양이 많으면 되겠죠? 보니까는 가네요. 가는 디귿이죠? 틀렸다. 답은 3번.